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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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아우디의 이트론이 되겠는데요.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한번 보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우디에서 출시한 내연기관이 개입되지 않고 순수 전기 차량의 SUV 바로 이트론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우디들의 모델들과 동일하게 컴포트 그리고 쿠페 형식의 스포트백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참고로 가지고 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포트백이 아니라 일반형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스포트백과 일반형의 차이는 아예 없습니다. 딱 차이가 있다면 단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렁크 리드 부분에서 보여지는 쿠페 형식이냐 그게 아니냐 그 부분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휠에 대한 모양에 대한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량 이트론에 대해서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잠시만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비상 깜빡이를 잠깐 켜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아우디의 아이덴티티를 뽑으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매트릭스 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깜빡거리는 시그널이 아니라 이렇게 물 흐르듯이 비상 깜빡이 혹은 뭐 방향 지시등이 켜져 있다는 것을 보시면은 훨씬 더 세련되었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물씬 느껴질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연기관, 그러니까 엔진이 그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아우디에서 나오는 그릴이 굉장히 큰 사이즈로 뚫려 있기는 하지만 이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사이즈는 동일하지만 따로 뚫려 있지 않고 막혀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가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많이 빠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굉장히 큰 장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도 물론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꼭 필요로 하고 계시는 편의 사양 중에 하나인 서라운드 뷰 기능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쪽으로는 사실 뭐 에어덕트가 있기는 한데 안 뚫려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뚫려 있기 때문에 타이어의 열을 조금 더 빠르게 식혀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기차만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마찬가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앞쪽의 공간을 뒤에 트렁크와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트렁크라고 부르는데 과연 이트론은 어떨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아쉽게도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따로 트렁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짐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가 아니라 트렁크에만 있다는 사실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게 한번 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컴포트형과 그 다음에 스포트백 차이가 바로 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인치의 5암 스타일의 휠이 들어가는 반면 스포트백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20인치는 동일하지만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가 암 스타일이 아니라 암 다이나믹 스타일이라고 해서 조금 약간 그 바람개비 같은 모양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 사실 출시 전부터 굉장히 이슈가 많았던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 사이드 미러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 렌즈가 달려서 이 렌즈를 통해서 이제 사이드 미러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는 제가 이따 내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1억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10만 원 같은 경우는 빠지는 옵션이 없을 때 1억 10만 원이고 옵션이 뭐 하나라든지 뭐 조금이라도 빠지게 되면은 9천만 원 후반대로 살짝 감소가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압축 도어, 흔히들 말하는 뭐 고스트 도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아 주실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물리적인 힘으로 눌러 주셔야 되는데 사실 무게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이 부분은 분명한 아쉬움이라고 저는 생각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 크롬 많이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필러, 그 다음에 C필러 몰딩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크롬으로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B필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로 다른 차들과 뭐 크게 다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어 캐치를 기준으로 지나가는 게 바로 캐릭터 라인 굉장히 굵직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캐릭터 라인은 차량의 중간뿐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단부에도 어느 정도 나름의 굵직한 캐릭터 라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캐릭터 라인을 넣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딱 하나, 바로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를 하여 차가 주행을 할 때 조금 더 빠르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발견했는데 휀다 부분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트론이라는 레터링이 달려 있습니다. 요 이트론 사실 뭐 전기차가 친환경 색깔로 따지고 보면 파란색으로 나왔을지 않을까 싶은데 아쉽게도 좀 특이하게도 노란색으로 나왔다는 점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한번 후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후면 빠르게 한번 리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쿠페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후면에도 이렇게 와이퍼 있다는 것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가운데 아우디라는 로고, 그리고 좌측에는 이트론, 그리고 우측에는 이 차량의 등급 50 꽈트로라는 레터링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제가 매트릭스 LED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후면에도 이렇게 매트릭스 LED가 있다는 것 보실 수가 있는데 상당히 얇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수평적으로 레이아웃도 해놨기 때문에 차폭이 조금 더 커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야간 시에 보면은 이 수평 부분에도 어느 정도 LED가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보내는 시그널을 안전하게 뒷차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내연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기구, 배기팁 그 어떤 것도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차량은 다시 한 번 더 전기차 혹은 순수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모델이다 라고 설명을 한번 뭐 어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진 않다 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치면은 사실 뭐 굉장히 넓은 수치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었다면은 요 모델은 분명히 에어서스가 들어가는데 그 어디에도 지상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고는 그냥 여기서 변동을 시키지 못하고 그대로만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단점 중에 단점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히든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야, 이 정도면은 웬만한 짐들은 거의 다 수납을 할 수 있을 정도 같아요. 이게 빠지는데 이게 왜 장점이냐면은 그냥 이대로 뭔가 이제 짐을 옮기거나 아니면은 더러워졌을 때 그냥 물로 한번 헹궈주기도 정말 편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훨씬 더 용이한 부분이다 라고 저는 가산점을 어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상고 높이 조절은 따로 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움을 대신해서 이런 식으로 폴딩을 할 수 있는 레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폴딩을 이렇게 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아쉽게도 접을 때만 이렇게 레버를 당겨 주시면 되고 다시 시트를 올려 주실 때에는 뭐 당기거나 밀거나 해서 되지 않고 그냥 반자동이기 때문에 세울 때에는 다시 2열로 넘어가서 이렇게 시트를 올려 줘야 된다는 단점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외형,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보다도 디자인은 아우디가 훨씬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내부는 어떨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실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1인칭 시점으로 카메라를 바꿔서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핸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핸들은 뭐 특이점이 없죠. 그냥 이렇게 이제 가운데 이 모양이 조금 이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을 보게 되면은 갈 수 있는 주행 거리가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이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사이드 미러에 보이는 게 이제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차였으면은 이제 거울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측면을 봤었지만 얘는 렌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거울 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조절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알았는데 뭐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이게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측을 할 건지 아니면 좌측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되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해놨다가 너무 잘못 왔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바로 옆에 있는 리셋 눌러주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 포지션에 맞춰서 조율을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 기능이 안 보였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1억인데 메모리 시트가 없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메모리 시트가 지금 여기에
이게 숨어져 있어요, 하단 부분에. 그래서 메모리 시트는 최대 2개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서 메모리 시트 빠지지 않았다는 점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중간으로 넘어오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상하 2개의 분할로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계라든지 아니면 통풍이나 열선 시트를 조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차량에 대한 뭐 설정이라든지 뭐 내비게이션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거를 조절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둘 다 화면에 햅틱 반응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위에는 진동까지 옵니다. 위에는 진동이 안 오고 그냥 소리만 되어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다, 항상 칭찬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기어봉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어봉이 조금 특이한데, 일단은 파킹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파킹이 체결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진이나 아니면은 뭐 중립이나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드라이브는 밑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누르시면은 N단, 한 번 더 누르면 후진 이렇게 되는데, 쭉 누르면 바로 드라이브, 쭉 올리면 바로 중립 없이 후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라운드 뷰, 아까처럼 말했었죠, 서라운드 뷰 지원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라운드 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수입차 하면은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적재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라는 건데, 야, 그런 상식을 깼습니다. 엄청 깊어요. 정말 깊고,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수납함으로 쓸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음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렇게 컵홀더를 세워서 음료를 넣을 수 있는 컵홀더를 넣을 수가 있고, 반대로 다시 음료를 다 먹었다 그러면 이렇게 컵홀더를 접어서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간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우디 e-tron 그리고 1열 좌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보여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고 무난하다. 중간에 e-tron 저기 대시보드 가운데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이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흠잡을 곳도 없다. 그렇다면 2열 어떤지 한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2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e-tron을 패밀리카로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자, 그런 분들 정말 손색 하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레그룸은 뭐 손바닥 한 뼘을 그냥 기본적으로 넘어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룸 역시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성인 남성인 제가 탔을 때에도 전혀 비좁을 것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지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차에 5인이 탔을 경우에 가운데 앉는 사람이 불편함을 호소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뒷좌석에서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포전 에어컨을 가지고 있고, 아쉽지만 열선만 깔려 있고, 그리고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없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무난하면서도 뭐 저는 결국에는 뭐 나쁘지 않고, 차종 자체를 이제 패밀리카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썬블라이트 없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특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손잡이 바로 옆부분에 뭔가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이거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무슨 쓰임새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다음번에도 리뷰를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썬루프도 현재 파노라마로 뚫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 역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아우디 e-tron 혹여라도 패밀리카로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나쁘지 않다, 칭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우디의 e-tron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촬영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유, 휘발유 뭐 할 것 없이 유종에 관계없이 거의 다 2,000원을 넘어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유가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환경적인 전기차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사업이 막 시작이 확대를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종은 아니지만, 그렇게 몇 안 되는 차종 중 e-tron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이 아우디 e-tron 1억이라는 가격이 정말 비싼 것은 맞지만, 대신에 그만큼의 절감할 수 있는 유지비, 그리고 옵션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가성비가 나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e-tron에 대해서 리스 그리고 혹은 뭐 장기 렌트 관해서 궁금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 보이시는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장재현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을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과 빠른 피드백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